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지금 이곳은 베니스 비엔날레 자르디니 공원인데요. 제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 2024년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본전시 위주로 좀 봤어요. 내일부터는 국가관을 좀 돌 예정인데, 아르세날레와 자르디니의 본전시를 정말 하루 종일 집중적으로 보고 나서 제 기준에서 본전시에서 인상 깊었던 포인트들, 인상 깊었던 작가들을 영상으로 묶어서 소개하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켰습니다. 일단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니스 비엔날레는 총 3번 왔어요. 2019년에는 스위스 아트 바젤이랑 베니스 비엔날레랑 같이 왔었고요. 그 후로 코로나로 인해 3년간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았고, 2022년에 참다가 3년 만에 열려서 그때는 일부러 오프닝 때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는 이탈리아 소도시 여행과 함께 이제 베니스에 왔는데, 처음 일주일은 저 혼자 좀 완전 미술을 집중해서 보고 미술계 친구들 혹은 컬렉터 친구들이 오는데, 그때는 비엔날레가 아니라 좀 탈미술로 여행을 할까 합니다. 3번의 비엔날레를 다 유튜브로 소개했기 때문에 제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이소영쌤 비엔날레 같네 하고 좀 반가워하실 텐데요. 2022년에 이제 오프닝 때 왔을 때는 코로나 끝나고 팬데믹 기간이 끝나고 나서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났었고, 또 오프닝 때는 원래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렇게 좀 6월 말에 오니까 확실히 본전시 볼 때 너무 한가해가지고 미술만 집중적으로 본다, 난 전시에 사람 많은 거 싫다, 이런 분들은 오프닝 때 오지 마시고 6월이나 7월 요때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 베니스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저녁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해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없었고, 어제 오늘 이틀간 거의 오전 한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꽉 채워서 전시를 봤어요. 그래서 요쯤 되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2022년 비엔날레 영상도 제 유튜브에 여전히 많이 있고, 그때 그 비엔날레가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가 총 감독을 여성으로 뽑았거든요. 세실리아 알레마니를 뽑아서 지금도 저는 그 감독이 하는 전시나 그 감독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 자체에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과거에 마그리트라던가 살바도르 달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메트로폴리탄에서 초현실주의를 주제로 한 전시도 많이 열렸었고, 젊은 작가들 중에 줄리 커티스나 혹은 에밀 메스미스 같은 초현실주의적 성향을 가진 작가들이 옥션에서 혹은 갤러리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2022년 주제 자체가 꿈의 우유라는 주제였잖아요. 이 꿈의 우유가 뭐냐? 초현실주의 작가 중에 여성 작가인 레오노라 캐링턴이 쓴 그림책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이지만 2022년 비엔날레는 제게는 미술사에 잊혀진 초현실주의 여성 작가들을 방대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전시,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 2024년 올해가 60회 비엔날레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1895년에 생겼고, 제가 강의 때마다 고우가 1890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고우 죽은 후에 5년 후에 베니스 비엔날레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베니스 비엔날레 역사를 보시면 앙리 마티스라던가 클림트라던가 또는 영국을 대표하는 라파엘 전파, 이런 화가들의 전시가 열렸었거든요. 어쨌든 베니스 비엔날레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 축제이자 행사입니다. 자, 그래서 60회인 올해는 누가 감독이냐? 최초로 남미 출신, 라틴계 출신 브라질의 감독이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브라질 출신 상파울루 뮤지엄의 아드리아노 페르로사 감독이 임명이 되면서 최초의 남미 출신, 최초로 본인이 퀴어임을 오픈한 감독, 이런 것들이 기사에 많이 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일단 저는 어제와 오늘
아르세날레와 자르디니의 본전시를 먼저 봤는데, 사실 본전시 작가가 발표가 됐을 때 작가가 지난해에 비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0명대였다면 올해는 300명이 넘게 발표가 되니까 제가 좀 겁이 났어요. 아, 내가 나중에 베니스 비엔날레를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 300명이 넘는 아티스트들을 어떻게 공부하지? 이런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6개월 전에 작가 한 명 한 명을 다 좀 미리 이미지라도 좀 보고 왔어요. 예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어제 오늘 제가 이틀간 전시를 본전시만 봤는데 생각보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유는 과거에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한 작가의 작품을 최소 5점에서 7점? 이렇게 두 곳에 나눠서 전시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떤 작가들은 뭐 예를 들어 에테라드난이나 카르멘 헤레라는 한 점씩 딱 이렇게 추상작품 섹션에 전시가 됐고, 물론 여러 점 전시한 작가도 있지만 좀 세상을 떠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점씩만 전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명수가 작품의 수와 비례하지는 않는다. 300명이 넘어도 한 점씩만 보고 넘어가는 공간도 있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양이 엄청나게 헤비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2019년, 2022년, 2024년 세 번의 베니스 비엔날레를 제가 유튜브에 소개를 했는데, 올해 본전시에서 인상 깊었던 섹션 또는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해의 주제는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외국인을 우리가 그냥 외국인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사실은 이방인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게 누구든지 간에 타인에게는 이방인이고 또 각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에게 서로 외국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시를 봤는데, 이번 총 감독이 정말 다양한 나라의 작가를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그게 이제 전시 내내 느껴져서 제가 장난으로 인스타그램에 미술로 지구촌 24시를 공부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동시대에 열리는 대부분의 비엔날레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작가들의 동시대적 이슈를 담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엔날레는 보다 좀 직설적으로 그런 것들을 분류하고 나눠서 보여주지 않았나. 여기서 말하는 직설적이라 함은 정말 대놓고 나는 서양 미술사의 중심 국가였던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작가들 외에 너네가 정말 몰랐던 곳곳에 숨겨진 모든 작가들을 다 찾을 거야. 곳곳에 숨겨진 모든 작가들을 다 찾아내서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황금사자상을 받았던 국가관도 호주고, 그 작가가 원주민 출신이거든요. 근데 비엔날레에 정말 돌아다니다 보면 원주민 출신 아티스트가 진짜 많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나 오늘 원주민 미술 전시 보러 왔나? 내가 이런 원주민이 있다라는 것도 몰랐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다양한 원주민 출신 아티스트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 또 자르디니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원래 자르디니가 하얗거든요. 되게 새하얀 신전 같은 그런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 전부 다 원주민 출신 아티스트들이 벽화처럼 뮤럴로 그리게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대놓고 어디에나 외국인은 있다, 이 주제에 맞지 않았나. 그리고 전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아르세날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끝부분에 인도의 트랜스젠더 아티스트들이 벽화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떠한 정체성이라던가 본인들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거든요. 그 작가들의 벽화도 있고요. 이렇게 좀 원주민 출신 작가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작가들이 대부분 본인들의 나라나 본인들의 부족의 정체성, 생활 풍습 이런 것들을 작품에 많이 담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시 보고 세계의 풍물 공부한 것 같아,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미술을 좋아한다 해도 이렇게 세상에 다양한 원주민 출신 아티스트들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광주 비엔날레에서 봤던 작가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저는 광주 비엔날레를 꾸준히 보는 편인데, 광주 비엔날레에서 만났던 작가들, 아마존에 살면서 아마존의 식물들을 그리는 작가, 또 그 작가가 아들과 함께 이번에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의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작가라던가, 또는 이번에 황금사자상을 받은 여성 작가들도 광주 비엔날레 전시했었던 작가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비엔날레에서도 만났던 작가들을 또 만나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작가도 있지만 이번에 또 초대됐네, 되게 동시대의 중요한 작가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작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들이잖아요. 제가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 작가 300명 넘게 발표가 됐을 때 제 책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에 등장하는 작가들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튜브를 찍었는데, 아무래도 알로이스 코르바스와 매지길, 이 두 작가가 저는 인상이 깊었어요. 일단 알로이스 코르바스는 실제로 퐁피두에 가면 퐁피두 센터에도 아웃사이더 아트 섹션이 있거든요. 그 섹션에도 이제 이 작가의 걸개 그림 같은 것이 길게 걸려져 있는데, 사실 이 작가의 작품을 좀 제대로 보려면 한 점 한 점이 아니라 이 작가가 도화지를 꿰매서 아주 거대하게 붙여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시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전시장 하나를 다 활용해서 긴 테이블 위에 이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실제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사랑에 빠진 여성이나 이 커플을 많이 그려요. 제 책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에서 보면 알겠지만, 본인이 했던 짝사랑과 또 본인이 잠시 가정부로 인했던 그런 궁정 문화에 대한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계속 삶을 지배해서 가족들이 이 작가를 정신병원에 이제 보내는데, 정신병원 안에서 정말 넘치는 창작욕으로 본인이 상상하는 그 사랑의 세계관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 과정에서 이 작가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장디비페에게 이 작가를 소개를 했고, 당시에 장디비페가 아트불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이런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들을 연구하고 작품을 소장했기 때문에 장디비페를 통해서 세상에 좀 많이 알려지죠. 그래서 세상을 떠났지만 이번 비엔날레에 소개가 돼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뻤고, 그 외에 매지길, 어떻게 보면 매지길은 좀 영매 같은 역할을 하는 작가인데, 매지길의 작품도 전시장에 있어서 좀 반가웠습니다. 그 다음 한국 작가 궁금하실 텐데요. 김윤신 작가와 이강승 작가가 자르디니에 있어요. 둘 다 전시장의 중앙부에 바닥을 활용하는 전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인상 깊었고, 상당히 큰 공간을 내어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전시를 재밌게 봤는데, 이강승 작가 하면 뭐 광주 비엔날레라던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전시, 갤러리 현대에서의 전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가의 특징이 퀴어의 역사를 본인의 방식으로 상당히 포에틱하게 에세이처럼 다시 펼쳐낸다. 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시를 봤는데, 이번에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에 뽑혔다라는 건 작가에게도 참 기쁜 일일 것 같은데, 이번 전시에서의 작품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도 좀 자세히 보고, 저도 이런 시리즈도 있네 하면서 좀 재밌게 봤어요. 작가는 본인의 선배이자 본인이 알고 있는 퀴어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표현을 한다거나, 또는 그들의 어떠한 시각 언어를 본인의 작품에 녹여내서 함께 아카이빙하고 보여주는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장 안에 가시면 이강승 작가의 어떻게 보면은 페인팅과 부조와 모빌 같은 조각과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한 방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윤신 작가가 2024년 올해 발견한 최고의 아티스트다라고 종종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김윤신 작가가 너무 좋아서 작품도 컬렉팅을 했고, 또 박수근 미술관에 김윤신 작가가 88세 때 레지던시를 지원을 하셨어요. 그 레지던시에 지원한 그 글을 보면서 저와 친한 컬렉터들이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 내용이 88세면 레지던시에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나이인데도 한날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이 작가님의 열정에 제가 좀 감복을 했는데, 박수근 미술관에서의 전시도 너무 좋았고, 또 한국에서는 남서울시립미술관이 김윤신 작가를 알리는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까지 초청을 받으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도 베니스 비엔날레에 당연히 오셨겠지만, 김윤신 작가의 공간에 김윤신 작가를 대표하는 조각들이 중앙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고, 사실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좋았던 게,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작가들이 자연을 본질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1시간 가까이 전시를 봤는데, 김윤신 작가의 작품을 통해 바라보는 미국 원주민 출신 작가가 있었고, 이 작가는
광활한 자연을 본인들의 원주민 그 추상적인 문양과 이중 레이어로 해서 겹쳐서 그려요. 그 다음에 또 오스트리아 출신인 작가인데 돌을 상당히 작고 밀도 높게 꾸준히 드로잉하는 이 작가의 작품도 인상 깊었고, 또 레바논의 모더니스트라고 전시장에는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작가는 레바논의 풍경들을 상당히 동양화처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이제 김유신 작가를 중심으로 이 4명의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어울려서 전시 끝날 때까지 좀 여운이 남았던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전시 제목이 어디서 왔냐, 어디에나 외국인은 있다. 사실 이게 이 감독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클레어 퐁텐이라는 작가들의 작품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르세날레와 자르디니에 들어갈 때 전시 입구에 이 전시 제목이기도 하고 작품이기도 한 이 작품이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오시면 내부에 있는 봄전시만 보지 마시고 바깥에 나가서 야외 조각을 좀 보셔야 하는데, 야외 조각 중에 예전에 토마스 사라세노가 걸려 있거나 또는 키시오스가나 우챙이라는 작가가 전시를 했던 이 물가 공간에 이 클레어 퐁텐의 언어 시리즈가 전시가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주제가 되는 중심 작가니까 되게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가는 길에 로렌알 씨의 작품도 있어서 반가웠어요. 로렌알 씨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폴리탄 옥상에 공공미술 커미션 작업도 하고, 또 LA 출신이지만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작가인데 이집트와 그리스의 신전처럼 만든 이 기둥 안에 자신이 자라온 어린 시절에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키치스러운 낙서들, 이런 것들을 함께 섞어서 문화의 어떤 복합성을 표현한 조각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지금 걸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좀 말도 빠르고 대본도 아예 없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현장감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감동 깊었던 공간이 하나 있는데, 저 이 공간이 재밌어가지고 상당히 자세히 봤거든요. 어디에나 이탈리아인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공간인데, 한때 이탈리아에 살았지만 이제 떠난 작가들, 이탈리아 출신이지만 해외에서 시간을 보낸 작가들, 어떻게 보면 이런 상당히 노마드적인 작가들을 다 모아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은 작품이 한 점씩 밖에 있지 않았는데 전시를 했던 그 디스플레이가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투명한 유리 벽에 작품을 걸어서 앞에서 보면 오로지 이미지만 보여요. 즉 이 작가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이미지로만 보세요. 하지만 뒤에 딱 보면 액자의 뒷면이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전시 구성이 재밌다 했는데, 실제로 여성 건축가였던 분이 이 디스플레이를 아이디어를 내서 작업을 했었고 그걸 그대로 비엔날레에 옮겨왔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사실 미술사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 나 미술사에 잊혀진 작가들 꼭 공부하고 싶어 이러면 한 명 한 명씩 좀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저는 누구를 발견했냐면,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브라질의 아방가르드한 여성 아티스트 아니타를 발견을 했고요. 또 토레스 가르시아라고 몬드리안과 동료였지만 다시 본인의 나라인 우루과이로 돌아가서 우루과이에서 본인만의 추상 작업을 한 제 책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에 등장하는 이 작가의 아들의 작품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또 그 외에 과거에 프라다 파운데이션에서 전시했었는데 상당히 옛날 작가인데 표현이 너무 동시대적인, 구두 뒷부분을 엄청나게 크게 해석해서 긴장감 있게 그리는 이런 작가도 이렇게 비엔날레에서 만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이 공간도 인상 깊어서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그 전시를 보러 갈까 합니다. 일단 제가 어제 오늘 이제 아르세날레와 자르디니 본전시 위주로 본 감상평을 즉흥적으로 제가 영상에 담았고요. 나머지 전시들, 나머지 위성 전시나 국가관도 차례차례 본 다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